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남자들도 궁금한 게 있어요. 남자의 사랑과 도대체 남자는 무슨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남자의 사랑과 행복입니다. 남자의 사랑과 행복, 전 세계 모든 남자 다 똑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남자라면 무조건 다 그래요. 내 남편만 특별한 것 같죠? 아니야, 내 남편은 남자야. 내 아이만 특별할 것 같죠? 내 아이도 남자예요. 똑같아요. 이걸 향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랑과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좋아하는 좋은 감정에 몰입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그죠? 술을 좋은 감정에 몰입하면 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를 좋은 감정에 몰입하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의 마음은 뭐라 그랬죠? 남자는 분명히 기분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남자의 마음은 분명히 기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감정에 몰입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남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되죠. 대상에 뭡니까? 좋은 기분에 몰입하는 거.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열정이라고 그래요. 열정. 자, 열정과 사랑이 같습니까? 열정적인 것과 사랑의 감정을 갖는 것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열정은 좋은 기분에 몰입하는 거고, 이 감정, 이 사랑은 좋은 감정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열정이죠. 선생님, 그러면 남자의 사랑은 어디가 있나요? 남자의 알아봐야 돼요. 이게 신체입니다. 어딘지 모를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있고 인식을 하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저기 하고 쓰다 보니까 이제 귀신 다 됐어요. 요것만 기억해두면 돼. 일단 자 보세요. 무의식에서 뭘 만든다 했어요? 감정을 만들죠. 요 무의식은 자기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바꾸고 야 무의식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바꾼다? 됩니까? 안 돼요. 의도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우리는 무의식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요 감정이 만들어진 건데 요 무의식이 기분을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요 마음 말고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는 요 사랑의 감정, 이 좋은 감정이 어디서 머물러 있냐면 요 무의식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무의식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 무의식의 사랑은 뭐냐? 바로 자기가 사랑, 여자와 같은 이 사랑의 개념은 좋은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이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고 남자는 좋은 기분에 분명히 몰입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무의식의 사랑인데, 이 무의식의 사랑은 책임 그리고 보호예요. 책임과 보호. 언제 느끼냐? 내가 요거를 직접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낍니까? 의식이 자각될 때 느끼잖아요. 나한테 이게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의 사랑이 가동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남자에게 무의식이 가동이 되면, 무의식의 사랑이 가동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이걸 느껴요. 이게 작용을 해요. 이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느껴요. 누구로 인해서? 이 남자예요. 처나 자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극도의 스트레스. 처자식에 의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게 되면 이혼자를 만나라고 무의식의 사랑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미쳐 죽겠는데 책임져야 되고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도는 거예요. 헷갈리 돌아요. 아주 그냥. 미쳐 죽어요. 그래서 남자의 무의식의 사랑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결혼하고 그래도 한 3년 이상 정도 지나면 물론 언제 생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무덤 간 거예요, 이제. 왜? 못 벗어나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바꿔 피면 되죠. 근데 된장 재혼하잖아. 이혼해버리잖아. 전처한테가 있어, 이게. 전처한테. 전처한테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누구야? 재혼했으면 와이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재혼하는 와이프 있잖아. 재혼하는 와이프는 미혼해도 상관없어요. 재혼하든 막 결혼 몇 수십 번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와이프랑 조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조금 스트레스 받잖아요. 전처 생각이 나.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생각이 나요. 도는 거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 얘기가 나와요. 매일 싸워놓고. 왜? 이게 죽는 날까지 안 사라져요. 요게. 결혼하고 만들어지거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 무의식의 사랑이 가동될 때는 처자식이 의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작용될 때 나오는 거예요. 즉,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했을 때만 무의식이 책임과 보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싹 없애버리더라도 책임과 보호를 향해서 가요.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회사 다니는 미친 듯이 일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닭다리 치고 처자식 보호하겠다고 나게더라고요.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난리나 해 또 집에서. 그죠? 가만히 있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무의식의 사랑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만들어지면 1회 만들어지면 죽는 날까지 가요. 문제는 뭐냐면 바뀌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혼했어? 이혼해도 남아있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있어. 이게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했다, 안 했던 간에 어쨌든 결혼해서 요 무의식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어. 이혼했어. 그래도 전처한테 무의식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무의식의. 그러니까 사랑은 전처를 사랑해. 그리고 새로운 여자한테 사랑한다. 그게 뭔 얘기예요? 너를 만나면 좋은 기분이다 그러는 거랑 같아요. 이걸 얘기해요. 요게 이제 대상이 내가 여자가 되는 거고.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막 사랑해. 그게 뭡니까? 너를 너만 보는 좋은 기분이야. 좋은 기분에 몰입하고 싶어라. 기분에 몰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뭐라니까? 나 좋아하는구나.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대상에 좋은 감정에 또 몰입을 해요. 여자가 감사하게도. 남자애들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남편에도 아내도가 여기서 나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디 있는데, 남자? 여기 있는데. 그럼 이혼한 사람은 어디 있지? 벌써 이미 딴 남자한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제? 더 웃기는 거 얘기해줄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해 있어요. 결혼해 있어. 근데 그 남자가 딴 여자를 많이 만나고 있어. 그 남자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건 사랑한다 말하는 거 다 개뻥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남자에게 무의식의 사랑. 문제는 뭐야? 못 느껴 이놈은. 의식으로 못 느껴요. 무의식에서만 사랑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극도의 스트레스, 처자식이 극도의 스트레스하는 책임과 보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들어요. 다른 거 탁탁처럼 하려고 들어요. 이게 무의식의 사랑이에요. 한 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져요. 죽는 날까지. 자기도 싫어. 싫다고 어떨 거야, 남자인데. 이거 한 번 만들어지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면 남자는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면 진짜 사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 놓고 뭐를 합니까? 계속 뭐예요? 이게 무의식의 사랑이 안정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쓰레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 그 뭐라 합니까? 행복조사를 한번 했어요. 학력 수행에 대해서 결혼에 이혼, 재혼, 기타 등등 이거에서 쭉 해놓고 조사했을 때 맨 꼴찌가 이혼이에요. 이혼남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이혼한 대학 졸업자이면서 이혼했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40대. 제일 불행해요. 자기가 느끼는 게.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너무 재밌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한번 벗어나지게 되면 회수가 안 돼요. 한마디로 파란 짝 잘라내고 의숙 끼워놓고 행복하다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랑 같아요. 근데 진짜 파란 어디 있어요? 전처가 가져갔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남자는 이거를 모르면은 언제? 극도의 스트레스 때 나와요. 아, 내가 내 처자식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나중에 내가 지금 무의식에 사랑하고 있구나. 집 뛰쳐나갔어, 남자가. 근데 집을 또 슬슬 또 들어와요. 자, 내 남편에게 요 무의식의 사랑이 딱 있으면은 일단은 어떻게 됐든 폭력을 쓴다.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 무의식의 사랑은 말 그대로 무의식이에요. 자기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벗어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벗어나려고 뭐가 작용해? 무의식이 작용하잖아.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뚜드려 패는 거예요. 이런 대장 좋게 작용할 때는 좀 좋게 책임지고 보호하면 안 돼? 그런데 나쁘게 책임지고 보호하는 게 습관의 문제일 뿐이지 그 사람의 사랑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그렇게 다루면 안 돼. 가정폭력은 그 남자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남자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는 무의식의 사랑이 있다니까? 무의식의 사랑이. 있는데, 이 무의식이다 보니까 극도의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무의식의 사랑이 작용을 해요. 이거를 하려고 스트레스를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못 견디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나가는데, 못 겨? 그 다음부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은 진화를 해요. 점점. 신고하고 없애려고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 남자가 예를 들어 자기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뽀뽀하는 걸 습관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력에는 뽀뽀하는 걸 하루가 바뀌어요. 그럼 얼마나 뽀뽀만 해야겠어요? 간단해요. 사실은 폭력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남자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또 볼 줄도 몰라요. 폭력을 쓴다 해서 무의식 사랑이, 남자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책임과 보호예요. 여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받아야 돼요. 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그게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 작업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관심이 오래 가야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은 감정이 몰입이 돼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자는 그래요. 근데 남자는 기분에만 몰입한다니까. 그럼 남자 사랑 어디 있어? 요게 가야 만들어져요. 결혼생활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 목숨 걸어요. 나중에 이게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참고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감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복감정은 뭡니까? 행복감정. 자, 이제 사람은 어디에 좋은 감정에 몰입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건 뭡니까? 행복. 감동이에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를 행복이라고 해요. 이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야 돼.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행복이라고 해요. 자, 감정이 북받쳐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한테 이 감정이 없잖아요. 그럼 남자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남자가 뭐가 있습니까? 기분이 북받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좋은 기분이 될 것 같고 모레도 좋은 기분 될 것 같고 마치 그 기분이 계속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데 기분이 과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기분이 너무 과해지면 이게 왜 암력 같은 게 이런 게 너무 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남자는 기분이 꽉 커지면 너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멍하는 거야. 생각이 멈춰요. 무의식이 생각, 이게 왜? 아유, 왜 알았어. 그리고 딱 멈춰요. 무의식이. 그래서 언제 느끼냐면 이럴 때를 바로 편안할 때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편안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
즉 감정과 기분 자체가 아예 안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그때가 행복, 남자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이 집에 가면 뭐라 하던가요? 집에 가면 두루나서 완전 난 TV 보고 뭘 봤는지도 몰라 아직. 뭘 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뭐랍니까? 드라마 잘 안 봐. 왜? 괜찮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하기 싫어. 편안해. 그래서 주로 스포츠, 다큐멘터리, 뉴스 정해져 있어. 그리고 시사. 왜 지나가면 그냥 아무 없이 그렇지. 조금 있다가 가면서 뭐 나왔더라? 기억도 못해요. 왜? 요때가 언제입니까? 의식가동이 멈췄을 때예요. 편안할 때입니다. 아주 편안하죠. 그러면 집에 가면은 저희 선생님, 제 남편은요, 집에 오면 딱 앉자마자 뭐랍니까? TV 리모컨 딱 쥐고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좀 비켜봐. TV 안 보여. 와이프는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았어. 조금 더 얘기해. 뭔 얘기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생각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안 하면 들어가서 확 잡아야 돼요. 짜증나요. 의식이 멈추거든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행복한 곳이에요. 그 얘기는 남자가 집이 행복하다는 뜻은 뭔 얘기입니까? 나는 집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갈구는 사람도 없고 내 한마디면 조용해. 한마디로 독선이죠. 자기 혼자. 가서 이제 다 상처받는 거야. 아이들도 상처받고 이 와이프도 상처받고 다 상처받아. 그러면 남자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나 진짜 행복해. 딱 한다는 얘기는 나 빼놓고 우리 가족은 다 상처 입고 있다?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이제 죽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왜? 여자들은 다 아는데 이 얘기하면 남자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편해져요. 집에 가서 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조그마한 스트레스 하나에도 민감해져가지고 다 쥐잡듯이 잡아버리잖아. 자기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그러면 남자의 행복은 결국은 없어요. 그래도 봐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재밌게도 남편이 자기 스스로가 나 참 진짜 행복해. 난 너 정말 고맙게 생각해.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얘기 뭔 얘기예요? 내 맘대로 살았단 얘기예요. 지 편한 대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선생님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사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자기만 행복했으니까. 여기에서 편안할 때가 행복할 때. 그러면 남자에게 남자의 사랑과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남자의 열정과 편안함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외도에서. 외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상대 여자를 만났더니 좋은 기분에 몰입돼서 너무 좋아. 나 진짜 행복해. 뭔 얘기입니까? 나 빼놓고는 다 우리 가족 전체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좋은 감정에 몰입됐어. 그 남자에 대해서. 근데 그 남자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좋은 기분에 그냥 몰입됐을 뿐이야.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사랑하는 거지? 이것도 없어. 그럼 뭘 사랑하는 거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를 이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는 맞아. 근데 이게 어디냐? 요거 대상이잖아. 그럼 요 대상에 사랑이 없으면 이 감정은 또 뭐야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야. 이래서 심리장애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올바른 형태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다. 우리는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남자는 열정, 즉 사랑이 없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행복이 없고 편안함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하면 돼요. 근데 안 편하면 좋은 기분이냐 나쁜 기분이냐로만 작용을 해요. 마음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멈춰있던가 아니면 작용을 하면은 나쁜 기분이든 좋은 기분이든 둘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쁜 기분이면 스트레스를,
좋은 기분일 땐 좋아하는 줄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편안한 거를 행복으로 알고 있고요. 남자들은 진짜 편안하면 세상 다 필요 없어요. 행복해. 그럼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지요. 남자들은 꼴방에 혼자 처박아 놓으면요 이틀도 안 돼가지고요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냥 이틀도 안 걸려요. 못 견뎌요 먼저 혼자서. 근데 거기서 견디고 있어요. 그럼 자폐증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무너져요. 편안하면 남자는 못 견뎌요. 근데 일시적으로 편안할 때 그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편안해지는 것보다는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일단은 남자는 사랑과 행복이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편안하냐 안 하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남자를 볼 때 내 남편도 남자거든. 다른 남자도 남자야. 그러면 남자를 볼 때 뭘 봐야 돼? 사랑은 애초부터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돼요. 남자를 볼 때는. 사랑은 언제 만들어져요? 이때 안 만들어지고 이때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져요. 요 하나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바로 요 열정이에요. 요 열정 딱 잘못하면 무의식 사랑 만들어져요. 요거 무의식 사랑 만들어지면 이제 인생 이제 무덤 판 거야. 언제든 무덤 딱 파서 지가 묻어요. 이게 무의식의 사랑이에요. 죽는 날까지 무한으로 책임져야 되고 무한으로 보호를 하게 되거든요. 무한으로.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사랑, 여자가 느끼는 사랑은 남자는 못 느낍니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사랑한다 진짜 난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얼마나 보고 싶은데 사랑한다. 왜? 너만 보면 너만 같이 있으면 좋은 기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좋은 기분 만들어주는 애가 된 거야. 이상하게.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뭡니까 그러면? 장난감이야. 너는 아주 좋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좋게 해주려고 오늘 또 왔구나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단 말이 그래요. 이건 연애할 때도 그래요. 근데 연애할 때는 무슨 과정입니까? 요거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사랑, 무한 책임에 자기가 무덤 파는 시간이에요.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 있다가 딱 그 무덤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파묻어. 그래서 딱 묻히는 거예요. 못 나와요. 죽는 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은 무덤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근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무의식 사랑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젊은 시절에 이게 왜곡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돼버리면 결혼 못해요. 계속 좋은 기분만 찾아가지. 연애하다가 기분이 나빠 헤어지고, 연애하다가 기분이 나빠 헤어지고, 연애하다가 기분 나빠 헤어지고. 그러면 돼요. 그게 습관적이면 결혼 못해요. 절대 이거 못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남자에게. 남자는 이게 없으면 뭐가 없어요? 편안한 걸 못 찾아요. 비려서 무덤에 들어가야 편해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편안하려면 그나마도 남자로서 행복을 느끼는 이 편안함을 느끼려면 빨리 무덤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재밌죠? 이 편안함이 여자에게는 여자의 행복과, 여자는 행복을 느껴요. 여자의 행복과 남자의 편안함이 결합을 하면 감동이 만들어져요. 놀랍게도.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모르거든. 방금 마음에서부터 심리가 작용되는 거에다가 요 남자의 사랑과 행복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의 사랑? 없네? 형, 그러고 보니까 없네? 뭐야 이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남편 외도가 발생이 됐을 때, 아내 외도가 발생됐을 때 당사자, 가족, 배우자, 기타 등등이 어떻게 심리가 작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해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된 거냐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했어. 아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뭐가 이게 잘못됐어. 그건 실수한 거야. 실수는 바로 잡으면 돼요.
남편이 왜 그랬어? 잘못된 거야? 그 남편이? 아니요. 이거 왜? 지가 열정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 뿐이야. 몰랐어요. 실수했어. 그래, 실수했구나. 그러면 실수는 바로 잡으면 돼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가져가면 안 돼요. 인간은 누구도 잘잘못을 평가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이 관련되는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렇게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걸 묻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때리는 사람을 뽀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뽀뽀하는 사람 만들어주고 네 과거에 어땠는 줄 아느냐. 그러게. 그 맞았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아팠냐. 일로 와라 뽀뽀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진심 어린 사과가 바로 그게 진심 어린 사과고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타인이 나에게 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용서거든요. 이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를 논하기 전에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라는 게 뭡니까? 이치를 아는 거예요.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한 이치를 모르는 걸 뭐라 합니까? 오해. 오해. 왜곡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오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몰랐잖아. 모르면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강의하고 모르면서 책 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해예요? 오해예요? 놀랍게도 다 오해예요. 오해.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아왔느냐?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오해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남자가 예를 들어 저렇게 폭력을 쓴다? 진짜 나쁜 놈이죠? 맞아, 나쁜 놈이야. 폭력 쓰는 놈 나쁜 놈이야. 이해입니까? 오해입니까? 자, 이해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잖아요. 폭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이놈의 의식이 이렇게 표현돼서 스트레스 쟤 지금 뭔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왜 그것부터 해석을 안 해주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습관이 잘못됐구나.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성격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게 이해예요. 근데 성격 바꿔줄지 안 바꿔줄지는 그걸 배려라 그러거든요. 배려해줄지 안 해줄지는 내가 달리는 거, 내가 하고 싶으면 안 거지 뭐. 그래서 이해했다고 해서 배려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에게 상처와 스트레스가 생기질 않아요. 나는 보호를 할 수 있어요. 이해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배려는 타인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배려는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어요 지금. 이해하는 법, 배려하는 법. 배려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해주는 게 그게 배려예요. 저 사람 우리 그 배려 얘기 나오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소, 호랑이, 사자.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합니다. 네, 재밌어. 그래서 소는 사자가 너무너무 소를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풀만 골라가지고 사자한테 먹어 하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안 받을 수는 없고 사자가. 그래서 풀을 쌓아놓습니다. 먹지 못하고. 한두 개 또 뜯어먹는 흉내는 내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선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소를 사랑하니까 짐승을 잡아가. 그거 좀 위로만 골라서 소에게 딱 갖다 줍니다. 소도 여기다 쌓아놓기만 해요. 열심히 갖다 주죠. 열심히 갖다 주고. 자, 소와 사자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응? 소와 사자가 사랑을 하는 거지. 열심히. 먹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만약에 알았어. 내가 알면. 큰일 났죠, 이제. 이거 언젠간 터져요.
이거 쌓아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보세요. 여기 여자입니다. 여기 남자가 있어요. 남자는 자기 방식대로 여자에게 여자는 쌓아놔요. 여자는 자기 방식대로 남자를 이렇게 쌓아놔요.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할래? 뭘 알아야 해줄 거 아니야. 모르니까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는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다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외도는 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몰라서. 남편이 몰랐든 아내가 몰랐든 일단 누구라도 먼저 좀 알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좀 알자. 남자 뭐 이래. 그럼 여자는 뭐지? 이제 여자는 여기서 농하지 않잖아. 이거 웃기네. 이씨,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와 사자에 관련된 의화는 남자와 여자와 관련된 거랑 똑같아요. 도대체 뭘 알아야지. 그러면 소는 자기가 어떤지, 사자도 자기가 어떤지, 상대가 어떤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치를 해석할 수 있냐고요. 이치는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남자의 마음은 기분, 여자의 마음은 감정. 그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사람인데 선생님 너무 이분법적이에요. 너무 흑백 논리가 심해요.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삶과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라는 게 다 해석이 돼요. 다. 아주 단순한 원리가. 대부분들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외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본질만 알면. 그래서 남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랑과 행복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만난 남자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할 때 남자 만나서 상관하잖아. 이 새끼 날 갖고 논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딱 맞다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어. 남편이 상대 여자를 뭐 했어요? 갖고 논 거 맞아요. 남자들이 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아니 그냥 놀았다니까.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나 진짜 그 여자 사랑했어 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치수해봤지. 심리장애가 중증이냐 경증이냐 차이예요. 중증은 사랑했다고 그러고요. 경증은 놀았다고 해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 둘 다 심리장애는 똑같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남자는 이래요. 남자는 남편도 남자고 상대방 남자도 남자고 옆집 남자도 남자고 저도 남자고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남자예요. 다 똑같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 사랑을 느끼고요. 행복을 느껴요. 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얼른 못 느끼게 되는데 그걸 느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뭡니까? 진짜 또라이에 있던가. 하나는 뭔지 모르지만 목적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뭘 하러 왔겠어요? 저는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심리에 문제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거나 또 하나는 여기에 이쁜 여자 없나 염탐하러 온 거예요. 우리 눈은 못 새겨요. 귀신을 속여도 저는 못 새겨요. 왜? 이게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를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이거를 알면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눈에 다 보여요. 그 사람은 감춘다고 감추지만 그게 감춰지지가 않아요. 왜? 무의식은 못 감춘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현돼 나오거든요. 얼굴 표정으로. 눈빛만 봐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외도의 저승사자라고 해요. 보여요, 그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여자 쭉 보려고 이리고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여요. 보내버립니다. 어떤 여자들은 여기에 뭐하러 옵니까? 그냥 재밌어서 와요. 그냥 재밌어서. 여기 놀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치료하려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리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오해하는 교육만 받으면 살아왔어요. 지금부터는 이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사랑과 행복이 없다. 이걸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면 됩니다.